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국민기본소득이라 하고 일부에서는 국민안심소득이라고 합니다. 이게 김종인 대표가 더불어 미래통합당에, 미래통합당 이 말이 어렵다니까요. 자꾸 헷갈려요, 저도. 미래통합당의 비대위로 취임해서 충격적인 일이 하나 할 거 있다. 그게 바로 국민 기본소득을 도입한다는 것인데요. 거의 공식화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국민 기본소득을 하면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핀란드하고 스위스죠, 그죠? 스위스는 전 국민한테 300만 원의 매월 기본소득을 주겠다 하고 정부에서 구상을 해서 그 재정이 탄탄하죠. 근데 국민들이 거부를 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일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하는 건데요. 그 다음에 핀란드는 1인당 74만 원씩 한 3년간 주다가 국민들의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또한 재정도 부담이 돼서 핀란드는 3년 동안 기본소득을 진행하다가 폐기해버렸죠. 근데 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정도 넉넉하지 않은 나라에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오는 것인가? 이게 말이죠. 대선을 이기겠다 또는 국가체제를 한번 바꿔보겠다 또는 더불어민주당의 더불어민주당이 선점할 것이라는 기본소득제를 미래통합당이 먼저 선점해서 희석화시키겠다 하는 전략이 깔려 있다고 저는 보는데요. 이 김종인 대표가 그냥 기본소득을 갖다가 들고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거의 지금 보니까. 그래, 이게 이제 자냐 우냐의 문제의 논쟁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돈벌이 사층 우파 유튜버들은 이런 걸 보고 김종인이가 자경화가 됐다, 좌파다, 또는 보수의 개념을 버렸다. 보수는 노동을 해서 돈을 받고 시장 안에서 성장을 하고, 그죠? 성장론자들이죠. 이때까지 말한 거. 그러나 보시면 알지만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수 정권이라도 지금 성장이 선진국에 들어가면 불가하죠. 영국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죠. 그죠? 독일하고 프랑스는 좌파적인 정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선진국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그 경제 전문가 트럼프가 재정을 풀면서 그리고 법인세를 깎아주면서 좌파 정책을 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일본은 대표적인 우파 정권이면서 대표적인 우파 정권이면서 성장이 제로죠. 제로에서 1% 사이. 선진국이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지가 확충이 들어갔는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복지 확충은 필요할 때는 때예요. 그러면 멈죠? 재정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재정을 늘리는 방법은 기업과 국민이 일을 열심히 해서 성장을 시켜 세금을 더 내는 것이고 정세를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국채, 나랏빛을 얻는다는 것뿐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장도 지금 막혀 있고 국채도 늘리면 위험하고 잘못하면 난미형이나 그리스형으로 간다 하는 염려가 많은데, 왜 기본소득을 갖다가 공식화를 시키느냐 말씀드렸죠.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기본소득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이 선점을 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흩뜨려버리겠다 하는 전략이라고 봐요. 실제적으로 기본소득을 전 국민한테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과 엄청난 전략과 전술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단 하루 만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사칭 돈벌이 우파 유튜버들이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를 흔들려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막아줘야 된다.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한 번에 단번에 시행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기본소득제를 선점을 하고 그때 가서 또 우리가 차분차분히 또 연구해서 변형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보시죠. 지금 김종인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말을 하는 게, 보수는 형식적인 자유만 추구했다. 도움이 안 되고 의미 없는 가치다. 물질적 자유가 목표가 돼야 한다. 그래서 기본소득을 갖고 나올 건다본데요.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국가의 재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고 노동의 유무, 노동을 하고 안 하고 노동의 유무를 관계없이 모든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거죠. 그죠? 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느냐?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산업이 많이 변화되므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최선진국인 핀란드와 스위스가 실패했죠.
왜 들고 나오느냐? 우리가 지금 제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본소득을 지금 찬성하는 애들은 4차 산업혁명과 AI 인공지능의 발달로 인간적인 발달로 대량 실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국가가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보장해야 한다. 또 실업은 소비 위축이 되고 수요 감소로 이어져서 경제에 큰 타격이 오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경제가 침체하고 디플레이션에 빠져서 생산이 불가하게 되므로 기본소득을 해서 소비를 해서 생산을 일으켜야 한다는 건데 이거는 학문적인 이야기고 그죠? 이렇게 말하는 경제학자들 이건 소용없어요. 제가 볼 적에 뭐가 문제냐? 4.15 총선에서 참패했죠. 쉽게 말해서 4.15 총선 전에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전국에 그냥 몇십 조를 뿌려버리잖아요. 몇십 조를 애들 준 아동수당을 또 주고 그다음 국민한테 쿠폰을 나눠주고 지방자치단체는 막 지역사업을 막 해버리고 그죠? 그래서 증거도 하나의 이유가 있죠. 코로나도 있지만은. 그래서 지금 4.15 총선에서 우리가 참패했으니까 이념적 자표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에 보수의 개념, 우파의 개념, 좌파의 개념, 진보의 개념 허물어 버려야 된다. 그게 국민들의 삶이 그렇게 요구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50년대, 60년대, 70년대 우파의 개념으로 어떻게 이기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파가 존재하는 가치는 김영삼이 30년 전에 개혁한 이후로 한 번도 개혁이 되지 않았다. 이명박은 중도 보수 실형을 가가지고 집권을 했고 성공을 한 정권이다. 그 이후로는 보수 우파의 개념 가지고는 판판이 졌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는 친박에 의해서 당선된 게 아니라 일반 중도 실형, 즉 이명박을 지지하던 사람들이 밀었다는 거죠. 친이와 중도가. 그래서 박근혜가 당선된 거예요. 큰 오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사칭 돈벌이 우파 유튜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번에 우리가 진 것은 중도층 3040이나 중도층 5060들이 민주화 세대예요. 5060들 확 돌아서 가져졌다. 그러면은 이 미래통합당이 3040이나 5060을 잡지 못하면은 또 치오러 오는 20대를 잡지 못하면은 생존 자체가 흔들린다. 생존 자체가 없다. 그죠? 보수는 씨가 말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기본소득제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은 더불어민주당이 좌파라 그러고 진보라 그러면 그걸 선점해서 걔네들 걸 뺏어 먹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노동이나 복지나 이게 진보 좌파지 어젠다니까 그걸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거죠. 왜 노동이나 복지, 특히 노동이나 복지 같은 걸 말이죠. 민노총이 너무나 많은 돈을 받고 있고 너무 극악무도한 투쟁을 하고 복지가 지금 여기저기 쓰잘데없이 많이 뿌려져 있으므로 그걸 정리해서 우리가 선점하면 되고 주도한다면 된다는 그 인식이 깔려 있어요. 미래통합당 창패를 보고 김종인 씨나 비대위를 보면은 그죠? 그래서 우리 기존 보수당이 지금 영남만 당선이 됐죠. 요번에 확실히 국민들이 말이죠 심판을 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강남 8개뿐이 안 됐어. 강남에 송파 가불병 3개, 강남 가불병 3개, 그죠? 서초 가불 2개, 8개죠. 그죠? 그 다음에 강동까지도 가고 동작까지 가면은 한 서너 개 되고 분당까지 오면은 그죠? 2개, 한 15개 되는데 9개뿐이 당선이 안 됐어요. 용산도 강남화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부자 기득권 수구 이미지를 갖고 갈 것인가? 그럼 한 번에 깰 게 뭐냐? 약자와의 동행, 그죠? 우리한테 표를 주지 못한 상대 진영을 지지한 그 사람들을 끌고 와야 한다. 여기서 바로 기본소득제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 이렇게 똑똑하겠어요? 저도 신문 보고 잡지하고 보고 책 읽고 하는 거죠. 저는 책을 인용을 안 해요. 그 책이라는 것은 20대, 30대까지 다 읽었어요. 대충 읽으면 돼요. 그동안에 나오는 책들은, 그 이후에 나오는 책들은 뭐냐? 기본적인 고전을 짜집게 하고 편집했다는 거죠. 고전만 읽으면 돼요. 책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지금이라도 고전을 보면 머리가 띵띵 아파요. 칸트 같은 거 읽어보세요. 헤겔 같은 거 읽어보세요. 머리가 치근치근 아파요. 다 까먹었지만은. 그런 걸 갖다가 다 기초로 해가지고 편집해가지고 일반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게 요번에 요새 나오는 대부분의 책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한 과정이에요. 먼저 선점을 하겠다는 소리죠. 김종인 씨가. 복지 구조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엄청나게 복지가 막 뿌려지고 있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야. 그거를 찾아먹는 사람들은 행복해. 조금만 노력하면 돼. 근데 고고TV나 뭐 사업을 하시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된 사람들은 복지 혜택을 1도 못 받고 있죠. 의료보험 외에는. 그죠? 의료보험도 손해지 솔직히. 한 달에 몇백만 원씩, 1년에 몇백만 원 의료보험을 내고 기껏해야 감기 진단 받으러 가는 분이 없으니까요. 건강하신 분들은 저도 그렇고. 그러면 이때까지 복지 구조조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또 재원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냐? 또 1인당 얼마를 줘야 적정할 것이냐? 또 소득 수준별 차별을 둬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두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막 중구난방으로 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구난방으로 쏘는데 쏘는 즉시 그게 개눈감시도 없어지고 나라의 부채만 늘고 경제는 후퇴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는 김에 선점을 해보자 하는 게 김종인 대표의 생각일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혼을라도 팔아 영혼이라도 심장만 갖고 있으면 돼 하는 게 고고티브의 요새 그 논조죠. 이걸 갖다가 돈벌이 사기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이 말이야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 사람들을 끌고 다니면서 김정인은 좌파야 빨갱이야 좌경화가 됐어 더불어 이중대야 민주당으로 가라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고고티브가 계속 이런 걸 방송하는데요. 김종인 씨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보수가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는 말로만 하는 형식적인 자유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보수가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빨갱이 타도, 그죠? 종북 타도, 애국 보수, 애국 우파, 그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반 시민들이나 일반 국민들한테는 전혀 의미가 없다. 자기들끼리 노는 게 불과해요. 내가 봐도.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인 자유란 게 뭐냐?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구현하고 물질적인 자유를 어떻게 극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정치의 기본 목표다. 그죠? 이 물질적 자유라는 말이 나오면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또 배고픈 사람이 빵집을 지나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데 빵을 먹고 싶어도 돈이 없다. 근데 돈이 없어서 먹거리가 없는데 그것이 무슨 자유가 되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그 가능성을 열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포용해야 하고 물질적 자유를 늘려줘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기본소득제를 아까 들고 나온 이유라고 지금 빗대서 말씀을 해요. 김종인 대표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바로 배고픈 국민들, 굶어 죽는 국민들을 위해서 자유를 갖다가 잠시 탄압하면서 행복한 빵을 줬고 행복한 삶의 터전을 줬고 소득을 줬다. 그죠? 그래서 박정희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박정희 대통령의 헌법이나 상공하국 헌법을 보고 또는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과정을 보면 말이죠.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자. 그죠? 그래서 자유라는 개념은 잠깐 기본 인권이라든가 그런 거 잠깐 뒤로 모시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냐 하느냐. 빵과 밥이 먼저다 했던 것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 세계 빈민국인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김종인 씨가 이런 말을 하면은 김종인 씨한테는 좌경이다, 좌경하다, 빨갱이다 이러고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왜 그런 말을 안 하냐 이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주의자였어요. 계획주의자였고 박정희 대통령 우파가 아니에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요새 그 구독자 수도 떨어지고 이 제 편을 위해서 미래통합당을 재건해서 대통령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할 말을 다 쏟아내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뭐예요? 김종인이 편을 들어가지고 김종인이 지원을 지원을 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한 게 전국민 의료보험이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있어도 우리가 고치고 있느냐. 그리고 박정희가 만든 게 전국민연금이다. 이게 바로 기본소득제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거는 비판 안 하고 왜 김종인만 비판하냐 이거죠, 제 말씀은. 그래서 이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어젠다의 확보다. 우리가 어젠다를 먼저 가져온다. 그래서 상대 진영을 흩어려버린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비대위 들어간 면면을 보면은 3, 40대도 있고, 그죠? 그리고 김연아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 부동산학 박사라 그러는데 아직까지 멀은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준석이 같은 경우는 미국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그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생활하고 들어왔잖아요. 그죠? 7, 8년. 근데 김종인은 독일에서 공부한 사람이에요. 대치되죠. 근데 독일은 단단해요, 지금도. 미국에 오히려 흔들리죠. 그럼 이준석이가 본 게 뭔가? 기본소득제 같은 것도 지도 봤을 거 아니에요, 하버드에서.
그죠? 하여튼 그렇고, 어? 그러면은 지금 얘네들이 보면은 어, 미래통합당에서도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된다. 어? 언제까지 방공, 안보, 성장에만 매몰될 것이냐? 어려운 사람들을 보듬기 위해서는 기본소득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부류도 있고, 또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 당의 성장 없이 분배 없다고 주장했지만은 국민은 내 소득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내 삶은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묻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고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음? 고고티브도 이번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4.15 총선 때 50대, 60대가 미래통합당을 썰어버리는 걸 보고 참패시키는 걸 보고 아하, 내가 이때까지 시장주의 우파라는 것이 어느 정도 잘못된 생각을 있었구나. 현상을 제대로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4.15 총선 딱 끝나고 밤 늦게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바뀌어야 됩니다. 뭐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솔직히. 그러면은 이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그 미래통합당도 있어요. 미래통합 의원들도. 추경호 같은 경우는 예산 전문가죠. 근데 당대표 그 비서실장에 예를 안 하고 송원석을 임명해버리죠. 추경호는 반대했나 봐. 그러니까 추경호 같은 경우는 기본소득의 실상이 뭔지도 모르고 도입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또 다른 복지수당 하나 신설해서 부의 형평성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해가 하지만은 근데 이게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이걸 하려면은 50만 원씩만 줘도 300조가 필요하죠. 그죠? 50만 원씩만 줘도 우리나라는 그죠? 5,200만 정도 되니까. 그런데 300조를 어떻게 마련하는 거느냐? 현재 복지에도 막 150조, 200조 들어가는데 그럼 200조 정도를 더 세금을 거대하는데 그 뭐 소득 세액공제나 기초생활보장제가 다 없어져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알고 찬성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 같은 데가 이게 아직 이 머리가 경직돼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자는 애들이 누구예요? 더불어민주당 애들 아니에요. 그럼 이걸 우리 더 깨자 해가지고 일단 아젠다를 갖고 와야 된다니까? 그래서 보수 우파라는 그 자랑스러운 보수 우파가 사고의 경직성과 유연성 부족 때문에 오늘 졌다. 아니 막말로 해가지고 이게 기본소득제를 연구하고 실제적으로 때리려면은 1년 걸리고 6개월 걸리는데 대선 와서 우리가 어쨌든 선지면서 갖고 오고 나서 다시 연구하고 100을 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겠다. 30만 주겠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금만 뜯기고 그죠? 노동을 안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왜 그것만 갖고 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잖아. 형평성 문제도 솔직히 말해서 그러면 이게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뭐냐? 재원 문제 때문에 남미로 갈 것이냐, 남유럽으로 갈 것이냐 이런 식의 모라토리엄이 있는된다. 요새 신문에 막 나오잖아요. 조선일보도 나오고 중앙일보도 나오고 매일경제가 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왜 문제가 안 되냐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그래 멍청한 국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자기의 위험을 느껴. 지금도 1인당 그 빚이 한 1,500만 원이 된다 그러잖아요. 4인 가족은 6천만 원의 빚을 갖고 있어요. 국가 빚을 우리가 개인 빚 말고. 그런데 이런 게 막 퍼주기 시작하면 국민이 그걸 원하겠어요? 막아버리죠. 전 국민을 갖다 가난하게 하려고 그러냐, 빚만 투수냐, 우리 자식은 어떻게 되냐, 우리 손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당연히 반발이 나오죠. 대한민국 국민이 남미형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어쨌든 갖고 오자. 쟤네가 먼저 기본소득제까지 할 적에 우리도 기본소득제 맞불을 놓치면 먼저 갖고 와서 선점을 하자. 그럼 둘이 경쟁을 한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러면은 걔 싸우고 누가 더 좋으냐 가다가 세월만 흐르는 거야. 그리고 국민한테 맡기면 내 투표로 대선 때 가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쟤는 무조건 퍼주겠다 그러는 것이고 우린 기본소득제를 선점해가지고 쫌쫌이 짜가지고 논리적으로 그래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응? 이 기본소득제 이런 거 다루려면 굉장히 오래 찍어야 돼요. 오히려 대담프를 하면 좋은데 고고TV는 개인 플레이를 하니까 힘든데 이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고TV 여명이었습니다.